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도 지난 7일이었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 하향시키면서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 하락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히게 됐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보다 앞서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집값을 최고가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견해도 앞서 내놓은 바가 있었죠. 자, 정부가 이렇게 집값 하향 의지를 꾸준히 강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매수 심리도 한층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도 바로 이 시간 부동산 네트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폴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요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향됐다, 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언제든지 투자는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남들 떨어질 때 이게 바닥이다 생각했을 때는 구입했다가 남들 살 때 이제 매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좋은 물건 아파트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은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 IC와 중앙로 등을 이용해 순천 시내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순천 시외버스터미널과 KTX 전라선이 통과하는 순천역이 인접해 있어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현장 주변을 살펴보면 동천 천변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봉화산이 위치해 사계절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펼쳐지고 산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을 통해 공세권, 수세권의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삼산초를 비롯해 순천 북초, 순천 여중 등까지 내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교육 환경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 10분 거리에 순천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활기찬 대학가 상권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3개 동 99세대로 들어서는 본 현장은 전세대에서 바로 앞에 위치한 동천 조망이 가능한데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이고 세대수보다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차 공간 또한 주거 쾌적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본 현장 인근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현장과 밀접한 광양만권의 산업자들의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소식 또한 눈길을 끕니다. 11개 사업에 1,000억 원이 투입 예정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로 인한 배우 수요 또한 확보 가능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까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푸르른 녹지 환경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전라남도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조금 멀리 갈 텐데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아주 좋은 곳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순천 석현동 하면 어디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반적인 개요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석현동의 아파트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그 석현동, 순천에 있는 석현동 하게 되면 이제 그 순천역이랑 인접해 있죠. 바로 이제 그 물건지 바로 위쪽이 이제 순천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 자체가 대학가 시설과 직장인 어떤 그 출퇴근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백현동 하게 되면은 주변 상권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 물건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앞에 이제 동천 자체가 흐르고 있고요. 또 뒤쪽에 이제 대학가 쪽 학교가 이제 학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잘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좀 잘 꼽는 순천시에서도 유망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먼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순천대학교에서 약간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신촌역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113.13평방미터, 공급 면적은 136.68평방미터로 거의 한 40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대가 좀 큰 만큼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수납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는 방 4개와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아파트, 이제 소위 말하면 나홀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북카페라든가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이 지하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동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동에서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2024년도 3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 목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5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건물 특징 이어서 좀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2024년도 이제 3월달에 준공되는 물건인데요.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앞쪽에 약간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커뮤니티 동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뒀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과 지상 19층 총 3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1동과 101동과 103동 또 102동을 뒀는데 이렇게 동마다 이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둬서 이 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울타리 안에서 다양하게 즐길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간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내부 시설 공간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방 4개와 화장실 2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개방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주방과 거실 자체를 어떤 그 통층으로 해서 좀 보이게끔 만들어서 좀 넓은 구조를 좀 띄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이트 톤을 기본 구조로 좀 뒀기 때문에 좀 넓은 방을 더 넓게 이렇게 좀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순천의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고급 아파트들이 이렇게 나홀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순천만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추후에 가격을 상승시킬 어떤 모멘텀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만큼 그 순천 지역에 좀 보기 드문 그런 어떤 커뮤니티 동을 좀 다양하게 구성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욕실과 주방 사이를 투명 창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열고 접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좀 뒀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주방 구조입니다. 이 주방 구조를 상당히 좀 넓게 잘 뺐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상당히 좀 그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면서 어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좀 극대화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 이 중간중간에 알파룸 또 드레스룸뿐만이 아니라 이 다용도실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좀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동을 따로 넣기 때문에 북카페라든가 골프 연습장 등 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좀 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순천 쪽 주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 좀 힘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또 하나는 전 세대가 이 스마트 시스템을 좀 설치해서 Io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넣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보면요, 신축 아파트 이 가치를 대변하는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이죠. 여기는 지금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따로 동으로 빼놨다고 합니다. 이런 점 참 자랑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방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널찍하게 디귿자형으로 멋지게 뽑아놨고요. 거기에 알파룸, 드레스룸까지 뭐 공간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전세대 스마트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는 신축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주변 일대 환경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천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어차피 순천역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 또 학군의 어떤 수요층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냐에 따라서 이 가수요층과 진수요층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순천역과 인접해 있고 또 순천대학교가 바로 옆에 또 주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거기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관 시설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현동 하게 되면 동천을 끼고 있고 순천역과 인접해 있다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주도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대형마트 등 이 순천시청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또 그 도서관이라든가 또 순천문화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학군과 어떤 문화회관 공간, 문화 공간이 다양하게 좀 인접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주변 지역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봉화산 등 이 동천동의 어떤 풍부한 녹지 환경도 또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보니까 순천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백현동이 가격을 좀 주도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가격이 주도하는 지역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녹지 환경과 주변의 어떤 인프라 시설 또 교육 환경 수준이 우수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의 어떤 그 기본 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순천하게 되면 교육과 문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어떤 그 직주근접의 직장인 수요층들이 전세를 좀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가 이제 올해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어쨌든 통합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과 거기에 좀 딸리는 많은 종사자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직장인 수요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에 2030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역세권 개발의 어떤 권역 안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원도심 쪽 주변 지역 또 순천시청 쪽 주변 지역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그 도시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거리라든가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지게 되면 이 순천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 아니라 순천시청 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 지역과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시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이 순천시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져 있고 모멘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이 순천시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신월 하이파크 단지라고 해서 2025년이면 준공 예정인 그 산업단지가 또 하나 좀 들었습니다. 옆에 보면 신대 배우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광양 이게 그 산업단지가 위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사업지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또 이제 하이파크, 테크노의 어떤 단지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육과 문화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산업단지들이 현재 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광양과 더불어서 하나의 좀 산업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순천 도심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가 또 2024년도에 또 준공 예정입니다. 많은 산업단지들이 본 물건지가 있는 백현동 또 수천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세가의 안정, 거기 안정에 따른 어떤 그 매매가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순천역에 인접한 곳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살펴드렸잖아요.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계속 들어설 테니까 여기 수요는 점차 늘어날 테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네, 이거 40평형대 가격인데 매매가가 한 5억 9천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좀 대비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않고 이 분양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순천, 이 백현동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순천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기대감이 좀 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 자체도 높게 형성을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좀 매매가를 형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예상 매매가가 40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5억 9천만 원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전세라든가 월세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수준, 주변 지역에 좀 약간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좀 따라서 좀 가격을 맞춘 거기 때문에 입주되는 2024년도 이 3월달 정도가 되면 좀 더 높은 전세가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전세로 해서 갭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약 한 1억 7천 정도의 실투자금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광주나 순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김건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중랑구 상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환승역인 상봉역과 중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입니다. 거기에 GTX의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망우역도 인접해 있어 광역철도망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봉동의 교통망 또한 우수한데요. 동부간선도로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등을 이용하면 강남과 강원,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이 쉽습니다. 또 철도교통망뿐만 아니라 37개의 버스 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랑구는 녹지가 좋아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옆에 흐르는 중랑천과 근린공원들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부도로 지하화에 따라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되는데요.
여의도 공원의 10배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주변에 형성돼 있고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의 교통 환경을 한층 개선시켜줄 소식, 바로 면목선 경전철의 개방 소식인데요. 면목선은 총 길이 9.05km로 중랑구 신내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면목선이 지나는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많아 풍부한 수요를 기반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와 생활 인프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중랑구 상봉동의 오피스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서울시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일대 오피스텔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랑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인데요. 일단은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경춘선과 이 경인 중앙선에 지나가는 이 중랑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중랑역이 인접해 있지만 바로 옆에 그 지하철역과 주변 지역이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어떤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오히려 오피스텔이 좀 약간의 어떤 그 가격을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좀 주춤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투자처를 이런 어떤 오피스텔, 투룸형 오피스텔로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세를 끼고 전세를 끼고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피스텔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월세를 좀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도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도 토룸 형태의 복층형입니다. 이 복층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 3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전용 면적은 59.4평방미터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물건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방을 좀 꾸며놨기 때문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에어컨이 3대 들어가고요.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풀 옵션으로 좀 제공합니다. 또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방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방에서 이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층을 이제 가서 보시는 분들도 내가 그 방 1층에다는 뭐 먹고 자고 하고 2층에다는 좀 사무실 좀 꾸며서 뭐 이렇게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선택을 좀 하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조 자체가 이 복층형임에도 불구하고 복층 자체를 길게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사무실 용도로 좀 꾸며도 뭐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매매가는 4억 1,600만 원이고요. 현장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마음에 좀 드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건물의 특징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2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로변에 좀 위치해 있고, 또 주차 공간, 주차 시설도 뭐 나름대로 좀 잘 넣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도 좀 넉넉하게 좀 제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뭐 건물 건축물 구조상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완벽하게 좀 차단을 하고,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야지만 이 가시성이 좀 있어야지 또 오피스텔도 좀 빛나거든요. 근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대로변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옵션 구조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복층 형태인데 잘 꾸며져 있습니다. 1층 거실도 이 통창 자체를, 창 자체를 길게 좀 뽑아내서 개방감과 또 이제 넓은 어떤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뽑아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이 복층 자체를 좀 길게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델하우스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옵션 부분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도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뭐 에어컨 등 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옷가방만 들고 오면 뭐 바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양한 옵션을 좀 제공한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의
본 물건의 좀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옵션 자체가 잘 되어져 있고 또 복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이 2개 구조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방 3개 구조도 충분히 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들었다시피 복층 구조를 아주 멋지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복층 구조인 경우들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이 복층이 그 말로만 복층이고 실제 활용이 잘 안 되는 곳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점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 옵션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랑구 상봉동의 오피스텔 이 지역은 또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중랑역에 인접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바로 위가 또 상봉역입니다. 또 한 정거장 더 가면 이제 망우역이 위치해 있죠. 뭐 상봉역 하게 되면 7호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고요. 망우역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GTX 비노선도 망우역 쪽 라인이 되고요. 또 이런 어떤 그 호재거리가 중랑, 상봉, 망우 이렇게 겹쳐서 좀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먹자골목이라든가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좀 우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의 생활의 어떤 그 기반을 이쪽 쪽으로 좀 많이 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좀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있으면 임차인들하고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즉 복층 형태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룸 형태이고 또 복층 구조 자체가 다양하게 잘 빠져 있어서 뭐 보는 사람마다 그 현재 좀 전세 수요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건물의 좀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생활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죠. 뭐 서울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또 상봉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 상봉 터미널의 또 개발 호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떤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먹자골목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앞서는 직장인들 수요층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변 지역이 대학가 수요층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 수요층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수요층들도 같이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뭐 강남, 잠실, 하남과 상당히 좀 인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요. 그 전세가가 안정적이고 또 월세 수요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좀 많은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명복성 경찰서 사업입니다. 요거 지금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복성 경찰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중랑역과 상봉역 그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복선이 지금 개통이 되고 또 이제 열차가 이제 열리게 되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월세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GTX 비노선입니다. 이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좀 마석으로 이어지죠. 마석에서 이어지는데 여기 안에 이제 망우역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망우역 하게 되면 GTX 노선도 들어가지만 이제 인천에서 들어오는 KTX 노선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지역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하나의 좀 꼭지점, 즉 분출구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GTX의 어떤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그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이 GTX 사업을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자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GTX A 노선은 상당히 좀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C 노선도 현재 에타를 거쳐서 현재 좀 착실하게 좀 진행 중입니다. 이 또 하나 GTX B 노선도 현재 지금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 시기라든가 준공 또 개통 시기 자체가 크게 연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하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강남하고부터 바로 연결이 되는 직결 노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를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뭐 상봉 7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 또 하나는 그 상봉 터미널, 이 복합 개발 사업이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상봉 터미널이 이제 드디어 이제 27년도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호재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랑역 쪽 주변, 또 상봉역, 망우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다양한 어떤 호재로 인한 어떤 기대감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상봉동을 둘러싼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 이 수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호재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지 호재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랑구 상봉동의 오피스텔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게 투룸이고 또 복층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복층에 있는 방까지 포함해서 투룸이 아닙니다. 이제 방 2개에 복층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방 3개 구조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매매가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그 대출액을 약 한 2억 정도 집어넣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뭐 전세라든가 월세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상봉 그 중랑구 쪽 주변 지역, 또 본물건이 있는 상봉동 쪽 주변 지역은 전세가도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세가보다는 반전세를 놓고 월세를 받아가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이태원역으로 도보로 도달 가능한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경리단길과 이태원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편의점,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황금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본 사업은 약 5만 1,700제곱미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개발되면 용산구 일대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서울 강북권 재개발의 핵심이라 불리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약 38만 6,400제곱미터에 약 6천여 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국공유지 매입이 70% 이상 성사되며 한남 뉴타운 4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정비 속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이 모두 완료될 경우 용산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산구 조금 더 중심 입지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태원은 모두 알고 계시죠? 여기 위치한 주택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태원동의 주택 개요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뭐 용산구, 이태원동 주변 지역은 더할 나위가 없죠. 뭐 투자 목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뭐 이태원동 또 용산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는 뭐 방송하는 저보다 뭐 듣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정도로 많은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어떤 물건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것만 좀 남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태원 쪽, 용산 쪽 하게 되면
투자 물건 자체가 10억 단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양 물건, 소위 말하면 빌라형 다세대 물건이 좀 나와서 지금 말씀 좀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이제 갭 투자해서 또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다른 어떤 그 물건의 투자처보다도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6호선 이태원역에 위치했는데요. 이태원역에서 멀리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걸음으로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화면상 약 한 3분 거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토름 형태의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은 대지죠. 땅 지분을 몇 평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물건은 17.68 평방미터로 5평이 넘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 지분이 5평이 넘는다. 근데 소액으로 가능하다 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층수는 총 5층 중에 이제 2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풀옵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202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가서 현장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뭐 계약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5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져 있는 토름 형태의 다세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봐볼까요? 네, 건물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2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A동과 B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태원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은 아니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내부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실사 면적 36.3에 대지 지분이 17.68 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조그만 투룸 형태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시고 중장기로 좀 대비하신다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내부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 임차인들이 살기에 다양한 옵션을 충분히 좀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지금 풀옵션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이런 옵션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는 점, 사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집안 내부 구조는 체감이 좀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곳이 위치가 이태원역에서 정말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 환경이 또 어떤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용산, 이태원 쪽 주변 지역은 입지하고 호재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방송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에서 도보 약간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태원 쪽 주변 지역은 앞서 저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뉴타운 사업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용산 공원 용산공원 사업이라든가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거리가 이게 다 한 군데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하나하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사업도 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비창 개발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남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도 현재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 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다가 다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용산 하게 되면 서울의 중심 권역에 위치해 있었죠. 이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더졌는데, 이게 이제 평택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이전 사업,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교통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생활 인프라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죠. 주변 지역에 강남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용산 등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산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 같은 저런 평평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평하죠. 용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용산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도 미국의 어떤 맨하탄의 어떤 수도에 있는 공원처럼 충분히 그런 어떤 영향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용산 민속공원의 어떤 개발 사업 또 안에 이제 뭐 그 개발 사업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플랜을 계속적으로 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같은 미국의 어떤 맨하탄의 어떤 공원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학군도 상당히 좀 우수하죠. 용산국제학교라든가 한남초, 또 주변 지역에 양동중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초중고들이 잘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그 개발 호재를 하게 되면 용산공원의 부지를 단계별로 좀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지역에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도 현재 좀 얘기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삼각지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 여기에 9천여 세대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0세대 가까운 그런 세대들이 들어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호재로 인한 집가점적인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TX 노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용산을 빼놓고는 어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강남 쪽에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투자하기 접근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고 한남, 용산 같은 경우 주변 지역에 소액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이 나왔을 때 중장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잘 아시고 계시죠? 용산구 이태원도 서울의 중심 입지, 거기에다가 수많은 개발 호재까지 같이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이태원에 들어서는 이 다세대 주택.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택의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대지 지분이 약 한 5평이 넘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약 한 5억 9천만 원입니다. 이쪽에 대지 지분을 얘기한다면 이태원역 주변 지역은 땅값이 평당 1억 원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예상 매매가가 5억 9천만 원에 지분이 약 한 5평 이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는 약 한 3억 5천 정도가 나와 있는데 3억 5천 정도는 약간 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3억 3천에서 4천 정도로 예상하시고 실투자금도 약 한 2억 4천에서 5천, 6천 이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전라남도 광양시 와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광양시 중마동 와우마을에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인근에 위치한 동광양 대표 주거지인 마동지구와 광영
광양, 이곳에서도 풍부한 배우 수요와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광양시 이게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광양시 하게 되면 이제 그 해제가 된 지역이죠. 해제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세대수를 총수를 보게 되면 지하 2층과 지상 29층 총 9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대가 이제 4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024년도 10월달 준공이기 때문에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게 되면 좀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이어서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4년도 10월달 준공 예정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와우지구 하면 약간 좀 생소한데 바로 이수신대교하고 인접해 있고 여수와 또 주변 지역, 순천과도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총 약 한 900여 세대의 아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현재 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총 902세대죠.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약 한 420세대,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약 한 430여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간의 거리도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안에 이제 어린 놀이터, 유아 놀이터, 또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전 세대가 이제 B 타입으로 4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팬트리 공간이 거실도 잘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별로 해서 공간 구조를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거실 자체가 약 한 4,7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실도 상당히 좀 넓게 잘 뽑아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 또한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도 다양하게 집어넣고요. 이 연습 골프장이 무려 한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넓은 공간 구조에 다양한 공간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넣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IoT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피트니스 센터 등 공동 커뮤니티 공간도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공간 설계를 상당히 좀 우수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 즉 광양 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잘 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첨단 IoT 시스템을 좀 넣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9개의 동으로 아주 널찍하고 멋진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아파트 9개 동의 모습까지 살펴드렸는데 주변 환경을 더 꼼꼼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도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수신대교와 인접해 있어서 주변의 어떤 광양, 또 여수, 또 순천하게 되면 이 국가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직장의 주요층들이 충분히 좀 전세 또 월세를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지역이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이제 와우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와우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생깁니다. 또 바로 인접에 중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초중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한테도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하죠.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입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생활 인프라가 주변 지역에 형성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또 한번 보시면 이 제철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죠. 보시게 되면 광양 쪽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액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매매 수요, 전세 수요, 월세 수요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봐도 여기 같은 경우는 여순광이라고 해요. 여수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순천이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광양이 가격이 오르는데 여수, 순천이 이런 어떤 30평대 가격이 거의 뭐 5억대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본물권은 3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 상당히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이 묘도 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이 묘도 항만 개발 사업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유발 효과만 보더라도 약 한 7조 정도, 또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만 보더라도 약 한 1조 2천억을 바라보고요. 직장 수요 충만하대로 약 한 4만 3천 명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묘도 항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어떤 큰 힘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짚어볼까요? 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도 아니고 3억 200입니다. 3억 200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나중에 이제 전세를 놨을 경우에 전세가 약 한 2억 2천 현재 가격입니다. 이것을 현재 그 준공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가격에 실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석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